진취적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네. 그다음에 조금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안희정입니다. 안희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그 걸어가는 길이 조금 다르죠. 예. 가장 그 개혁적이고 가장 진취적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네. 그다음에 조금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안희정입니다. 네. 넘버 1, 2, 3가 그러니까 가장 경쟁률이 그렇죠. 경쟁력이 예.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높은 네네네. 사람이 1, 2, 3번을 차지하면서 네. 이런 뭐 전에 없던 특별히 빅2는 항상 지금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다른 보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끼어들지 못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쇼트랙 좋아하시죠? 쇼트랙이 예. 1, 2, 3번이 앞에 달리면서 다른 후보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 2, 3 후보가 지금 가장 앞서가는 이른바 네. 이제 문재인, 네. 그다음 안희정, 이재명 후보 세 명의 지지율 합하게 되면 55%에서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신가요? 역사상 이런 대선은 없었어요. 예. 역사상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이렇게 달리는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8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지율은 1등이었어요.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항상 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도도 관심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권력과 다른 모든 걸 따져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DJP 연대를 통해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김종필 전 총리의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인재 의원이 몸소 나와서 띄워줌으로써 여기까지 만들어서 겨우 당선됐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나마 정몽준 후보가 마지막에까지 자살골을 찾으면서 띄워주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야권이 자력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리고 변수가 별로 없어요. 2달밖에 남지 않아서.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 레이스를 1년 동안 달리면 누구도 달리고 누구도 오고 검증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유당과 보수당에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바른정당 후보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탁구 선수 유승민과 저기 국회의원 유승민하고 거의 인지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시골 아저씨들이 유승민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저기 자유당에서 깜짝 놀랄만한 후보라고 김진 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 아니 그 사람 어떻게 샤브샤브 먹고 있던데 갑자기 대선에 나왔네? 그런데 김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삼성 농구 선수 중에 김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김진이 누구지?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들 그리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름은 알아야 돼요. 아하. 알아야 찍죠. 예.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로서 민주당 1, 2, 3위 후보를 흔드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보수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같은 사람 후보들은 어찌됐건 간에 계속 띄워주고 문재인 후보를 계속 때리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변수가 크지 않다. 네, 변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지금 제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은 7년 동안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된 부분이 있었죠. 처마 30cm 그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재판으로 혐의가 없다고 해서 끝났어요. 예.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거나 그 마타도가 더 많이 커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공격할 무슨
이런 흑색 선전이나 가짜 뉴스를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도 가짜 뉴스는 생산하고 있으니 예. 그거는 둘째치고 그 팩트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그다음에 언론과 그리고 다른 그 외부로부터 가혹할 만큼 크게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깨끗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어서 큰 변수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선론이 약 한 6주차, 7주차치 계속 1등으로 가면서 계속 상승 국면인데 네. 이러한 흐름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혹시 네, 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바로 이제 광주, 충청, 영남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호남부터 경선이 호남, 시작됐죠. 충청, 영남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자 1차에서 문재인 대표가 50%를 못 받게 되면 네. 결선 투표로 가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50대 50으로 좀 나뉘던데 1차에서 끝낼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이게 결선까지 50%를 못 넘어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텐데 우리 주진우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거 잘 못 봐요? 네. 그럼 왜 나왔어요? 아니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 저는 전망하는 기자가 아니라 팩트를 쫓아다니는 기자, 고발하는 예. 기자 아닙니까? 예.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못 맞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25%였습니다. 당선 일주일 전까지도.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의 참패를 얘기했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의 선전을 얘기했었습니다만 거의 다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망치하고 그 결과가 틀렸죠. 다 틀렸었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만 네.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로도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거의 50% 가까이 득표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결선 투표로 갔을 때 만약에 이재명의 표가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동표가 안희정으로 가면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중간에 있는 안희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그 걸어가는 길이 조금 다르죠. 다르죠. 예. 가장 그 개혁적이고 가장 진취적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네. 그 다음에 조금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안희정입니다. 그 중간에 크게 포진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안희정이 개혁적이고 그 다음에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행동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이변이 생기리라고 저는 보진 못해요. 예. 저한테도 한번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못 봐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알겠어요. 중요한 알겠어요. 얘기입니다. 1월 오늘 며칠 2월 18일이죠. 네. 18자 숫자가 오게 되면 저한테 이게 촉이 오는데 아이 뭘 그것도 51차 투표에서요. 56에서 59% 사이를 문재인 후보가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 안 갑니다. 아니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월 18일자로 이게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56에서 59% 득표를 하면서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결과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전선 저만 예측한 거 아시죠? 별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돈 안 줘요 그럼? 민주당의 그 주변에 있는 거의 그 많은 사람들이 1차에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크다고 전망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56에서 59 기억해 해두세요. 지금 너무 많은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 문 후보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예. 거기에 예. 의존하면서 자기의 명운을 걸기 때문에 그 네. 사람들의 그
그 쏠림 현상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진호 기자님, 네. 어찌 보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가장 오랫동안 열심히 추적을 했고 가장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이 상황을 끌어오는데 아주 주요한 공을 세운 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계속 말씀이 그래도 그 근처에는 촛불을 들고 과감하게 거리로 나와주신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네. 라면서 모든 공을 우리 여기 촛불 시민들의 덕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네, 촛불 시민들의 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다음 주 25일, 3월 1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촛불 집회가 될 거로 보이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이 그나마 바로 섰습니다. 바로 서서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자유당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들의 세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싸움입니다. 이제 탄핵이 되면 진짜 싸움은 시작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이겨가면서 국민의 힘으로 그 대한민국을 앞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함성이 법을 똑바로 서게 하고요. 흘러갑니다.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기 나와있고 함성을 외치면서 이렇게 추운데 내가 이 시간을 버려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지금까지 잘 됐고 앞으로